자,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진수와 이진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십진수와 이진수를 살펴봤던 이유는 컴퓨터 안에서, PC 안에서, 프로그램 안에서 연산자가 어떤 숫자들을 가지고 이걸 P연산자라고 말하는데, 연산자가 어떤 숫자들, 어떤 값들을 가지고 연산을 할 때, 처리를 할 때,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십진수로 이 계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이진수로 바뀌어져 있는, 이진수로 이 모든 것을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진수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그 이진수 살펴봤던 걸 가지고 몇 가지 연산자들을 쭉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덧셈 연산자 두 개의 객체를 더합니다. 자, 숫자에 대해서만 우선 해볼게요. 값을 더하고요. 문자열은 연결이 되는 건데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숫자에 대해서 값을 더하는 게 덧셈 연산자고요. 뺄셈 연산자는 첫 번째 숫자에서 두 번째 숫자를 빼는 거죠. 자, 여기까지 곱셈 연산자, 두 숫자의 곱, 두 개의 숫자를 서로 곱해서 그걸 결과로 내는 거고요. 여기까지 봤더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학 연산자들하고 그렇게 별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몇 가지 조금 더 보죠. 거듭제곱 연산자라고 했는데 이 곱셈 기호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숫자 키 8자 위에 있는 게 곱셈 기호입니다. 곱셈 연산자를 두 개를 사용을 했을 경우 얘를 곱셈이 아니라 이제 거듭제곱으로 따집니다. 이를테면은 3하고 5를 가운데다가 얘를 하나만 놓게 되면 3 곱하기 5가 되는데 얘를 두 번 하게 되면은 얘는 수학적으로 따지면은 3의 5승이 되는 거예요. 3을 5번 곱하는 거죠.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3을 5번 곱하는 게 이 거듭제곱 연산자입니다. 여기 곱하기 기호를 두 번 쓴다는 얘기예요. 곱하기 기호를 두 번 썼을 때 저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 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 나눗셈 연산자 역시 x와 y 앞에 있는 값과 뒤에 있는 값 두 개의 값이 필요합니다. 두 개의 값이 필요해서 앞에 있는 거를 뒤에 있는 걸로 나눠서 그 몫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5 나누기 3 해주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5를 3으로 나누면은 1. 얼마 이게 되겠죠. 요게 몫이 됩니다. 이게 몫입니다. 나눈 결과값을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얘가 파이썬 2.0 버전하고 이제 3.0 버전에서 틀리는데 2.0 버전에서는 나눗셈 연산자에서 앞과 뒤에서 모두 정수를 썼을 경우 5와 3 둘 다 정수죠. 실수가 아니라. 그러면 이 결과값도 실수로 1이라는 값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파이썬 3.0 버전으로 이제 가면서 얘가 조금 바뀐 게 둘 다 정수라고 하더라도 나눗셈 연산자의 결과는 실수로 이 뒤에 있는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이 값이 3.0 버전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 파이썬 2와 파이썬 3의 가장 커다란 차이라고 좀 봐두시고요. 물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는데 나눗셈 연산자를 쓸 때 둘 다 정수형을 써도 그 결과값은 실수로 나오게 된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나머지 연산자가 있는데 나머지 연산자는 앞에 있는 거를 뒤에 있는 걸로 나눈 다음에 그 나머지를 만듭니다. 이때 나머지를 만든다는 얘기는 이 나머지 연산자는 나눗셈 연산자하고는 조금 틀려요. 5 나누기 3일 경우 얘는 말 그대로 1. 얼마 이 값이 쭉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나머지 연산자를 쓸 경우는 5 n%3 이렇게 써주면은 5 안에 3이 정수로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계산을 하고요. 한 개가 들어가죠. 한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뭐죠? 남은 거는 5 안에 3이 한 번 빠지고 나면 2가 남죠. 이럴 때 우리가 얘를 몫이라고 하고 얘를 나머지라고 배웠죠. 그래서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됩니다. 정수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눈 나머지, 이 2라는 값을 여기서는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되는 게 나머지 연산자예요. 왼쪽 시프트 연산자, 오른쪽 시프트 연산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좀 특별한 연산자일 텐데요. 자, 시프트 연산자라는 얘기는 시프트라는 얘기는 이동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시프트라는 얘기는 이동을 한다. 그냥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화살표 방향이 있죠. 이 화살표 방향으로 그 숫자만큼 이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두 개를 해주고 여기 1 이렇게 써놓으면은 자, 왼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이진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인데 이렇게 볼게요. 우선 방을 여러 개를 만들지 않고 4개만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0진수로 1을 갖다가 쓸게요. 이게 이진수로도 똑같이 1이 되니까 00, 0, 1이 되죠. 자, 10진수 1은 이진수로 0001이 됩니다. 자, 이때 얘를 한 칸씩 왼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자, 여기 화살표 표시 보이죠? 자, 여기 1이라는 값이 있어. 1이라는 값을 한 칸씩 왼쪽으로 비트를 옮겨줘 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1이 들어가겠죠. 여기는 앞에 있던 뒤에 있던 0이 이렇게 오고 이 자리는 뒤에 있던 0이 이렇게 오고 이 자리에 있던 0은 앞으로 가겠죠. 앞으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따져가지고 맨 앞에 있는 거는 뭐 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은 우리는 4개 비트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비트가 더 많다 그러면은 쭉 앞으로 또 갈 겁니다. 어쨌거나 맨 앞에 있는 거 하나는 버려지겠죠. 네, 맨 앞에 있는 거 하나는 버려지겠죠. 그게 어떻게 버려질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버려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버려지지 않는다고 보셔도 돼요. 얘는 크니까. 맨 뒤에 있는 이 자리는 비어있죠. 여기 아무것도 원래 없었던 데서 올라오니까 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자, 여기 1이라는 비트가 왼쪽으로 이렇게 한 칸 이동을 합니다. 비트들이 다 한 칸씩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값은 0010이라는 값은 최종적으로 어떤 값이 되죠? 2의 0승, 2의 1승. 2의 1승 자리에 1이 있으니까 얘는 2라는 값이 되죠. 원래 1이었던 것이 이 왼쪽 시프트 연산자, 2가 아니죠. 1이 되는 순간 얘가 왼쪽을 한 칸씩 연산을 이동을 하면서 2라는 값으로 최종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왼쪽 시프트 연산자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오른쪽 시프트 연산자는 거꾸로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1이라는 값을 가지고 또 역시 오른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1이 있었죠. 이 1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1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있던 0이 이 자리로 들어오는 거고 여기 있던 0이 이 자리로 들어오고 여기 있던 0이 이 자리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맨 끝에 있는 비트 오른쪽으로 간 이 1은 어떻게 되냐? 없어집니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남은 건 뭐죠? 0, 0, 0. 맨 앞에 있었던 거, 바깥쪽에 있던 거 0도 들어왔으니까 얘는 0만 남죠. 그러면은 얘는 결과적으로 0이라는 값이 됩니다. 이거 여기까지 한번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A에다가 5를 넣고 B에다가 3을 넣어서 우리가 지금 했었던 거
더하기 연산, 빼기 연산, 곱하기 연산, 그리고 이거는 거듭제곱이죠. 곱하기 이거 두 개 들어있는 거는. 그리고 나눗셈, 그리고 이거는 나머지, 그리고 왼쪽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 이렇게 했습니다. A에는 5라는 값이 들어갈 거고 B에는 3이라는 값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쭉 다 들어가겠죠. 이렇게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서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실행을 시킬 때 파이썬하고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TMP0501이니까 자, 이거를 한번 이렇게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결과값이 나왔네요. 자, 맨 첫 번째 거 8 나왔죠. 5하고 3을 더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5 더하기 3이니까 8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두 번째 5에서 3을 빼주면은요. 5에서 3을 빼주면 얘는 얼마가 되죠? 2가 되죠. 그렇죠. 2가 됐죠. 2가 됐고요. 그 다음 5하고 3을 곱해주면 너무 간단한 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짜증이 날지 모르겠지만 조금 봐주세요. 15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5하고 이번에는 곱셈이 두 개가 들어가서 3을 거듭 제곱을 한 거죠.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 5죠. 5를 3번 곱했으니까 5, 25. 25에다 5 곱해주면 125가 되죠. 5 나누기 3. 5 나누기 3이네요. 얘는 5 나누기 3을 해줬더니 이 값은 1. 그렇죠? 계산기 해보시면 되겠죠. 6666. 6666. 그래서 쭉 이렇게 진행되는 그 값이 나올 거고요. 자, 5를 m%3 썼습니다. 얘를 이제 m%라고 읽어요, 보통. m%이온데, 쟤는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해라요. 5를 3으로 나눴을 때 1.66이 아니라 정수 1, 그러니까 정수로 이제 나누는 거죠. 1로 나누고 그때 나머지는 2라는 값이 되죠. 2라는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 A를 5를 3만큼 왼쪽으로 비트를 이동을 시켜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건 사실은 이걸 보기 위해서인데, 자, 5라는 거를 이진수로 계산을 해보면은 1, 0, 1이 되죠. 자, 왜 101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2의 0승, 얘의 0승이니까 1 자리고요. 두 번째 이 자리는 2 자리죠. 그리고 세 번째 거는 2의 제곱, 4의 자리죠. 4하고 1을 더해주면 5가 되죠. 그러니까 이진수로는 101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에 비트를 몇 개를 쓰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앞에 비트가 여러 개 0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근데 너무 많이 쓰는 건 귀찮으니까 그냥 앞에 0 하나만 써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3이라는 값은 자, 비트를 여기서부터 3칸 왼쪽으로 옮기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먼저 써놓을게요. 그냥 8개를 맞춰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개를 맞춰 놓을게요. 자, 여기에서 비트를 3칸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101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101이 1이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1이라는 것이 이 자리로 가는 겁니다. 1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 상태에서 101이라는 게 맨 끝에 있었는데 얘네들이 3칸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이동이 될 거예요. 자, 101이라는 옷값이 3칸 이동을 하니까 뒤에 0이 3개가 남고 101이 되고 앞에 0 2개가 있는 이런 식이 되겠죠.
얘를 이진수로 된 얘를 10진수로 다시 고쳐보면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3승은 8이죠. 8 기억을 해두세요. 자, 뒤에 있는 거는 8이고요. 앞에 있는 거는 여기는 8, 여기는 16, 여기는 32죠. 32자리에 1이 있네요. 32. 나머지는 다 0이니까 32 더하기 8에서 40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4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 거 우리가 확인했죠. 5라는 이진수를 자, 3만큼 3칸만큼 왼쪽으로 비트를 이동을 시켜라. 그랬더니 끝이 000이 되고 여기 101, 5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은 32 더하기 8, 40이라는 값이 나온다. 자, 여기까지 계산이 됐습니다. 얘도 해볼까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마지막 거는 쉽죠. 5에서 3만큼, 3칸만큼 오른쪽으로 비트를 이동을 시켜라 이거야. 자, 그러면 00000101 여기에서 3칸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서 101을 오른쪽으로 3칸을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앞에다가 공이 3개가 들어가고 맨 끝에 있는 게 3개가 없어지겠죠. 다 0이 돼버렸나요? 이러면 결과는 0이 되겠죠. 다 0이니까 2의 0승, 2의 1승, 그리고 2의 7승까지 다 0이니까 곱해봐야 다 0이죠. 그래서 결과값은 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리고 거듭제곱, 나누기, 나머지 n%, 왼쪽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 이 연산자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두 개 연산자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PC 쪽 프로그램만 하다 보면 사실은 저 시프트 연산자를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텐데 나중에 아두이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 시프트 연산자를 사용할 일이 좀 많아집니다. 많아진다기보다는 아두이노를 뭔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 시프트 연산자를 쓸 일이 가끔 생겨요. 자, 그리고 저 시프트 연산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뭐죠? 인공지능 쪽 그쪽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연산들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 얘를 쓸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보통은 굳이 이걸 요즘은 쓰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얘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곱하기를 쓸 때 2의 배수로 곱하기를 할 때 굳이 곱하기 대신에 얘 대신에 얘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쓰게 되면은 곱셈 연산을 하게 되는데 얘를 쓰게 되면은 비트 연산을 하게 돼요. 비트를 그냥 옆으로 이동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이동시키기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 3번 이동을 시켰죠. 3번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처음에 5였던 게 40이 됐어요. 한 번 이동시키고 2번 이동시키고 3번 이동시키면 한 번 이동시키면 2, 4, 8 곱하기 8이 되는 거예요. 5 곱하기 8에서 40이라는 값이 나오죠. 자, 비트를 한 번 옆으로 이동시킬 때마다 비트가 하나씩 더 늘어날 때마다 2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여기 3번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경우 3번 이동을 하게 된 경우 각각에 대해서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그렇게 되니까 얘가 이제 곱하기 8이라는 값이 적용이 돼가지고 원래 있던 5에다가 8을 곱해서 40이라는 값이 최종적인 값이 되게 돼요. 그래서 곱셈 대신에 시프트 연산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곱셈에다가 뭐 3을 곱하거나 7을 곱하거나 7.1을 곱하거나 그럴 때 이걸 쓸 수는 없어요. 2를 곱할 때에 대해서는 이 시프트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곱셈 연산보다 컴퓨팅 파워를 굉장히 많이 줄이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신호처리 쪽 하면서 이제 다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빠르게 연산을 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양의 연산을 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될 때 그때
2의 배수로 어떤 것들을 갖다가 조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곱셈 대신에 시프트 연산자를 쓰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어떤 연산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까지 오늘 알려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